우리는 모두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책의 저자 이롱님은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를 출간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작가의 솔직함이 너무 느껴져서 친구의 일기장을 몰래 보는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듯 조용하게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는 듯한 그의 글은 언젠가 나도 느껴보고 생각했던 감정들이라 더욱 애틋하고 힘겹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내면에 담긴 우울함과 불안, 자신의 상처와 고민들로 인한 갈등으로부터 또한 살아내야 하는 힘을 찾으려는 마음까지 힘든 인생살이에서 묻어나오는 감정들을 진솔하게 글로 옮기고 있어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로 고스란히 남았던 기억들이 이제 어른이란 모습 속에서 삶의 회복을 희망하는 글로 마음을 애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각나버린 우리 삶인 것 같지만 그때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곁에 있었으며 그래서 그 순간들이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한 그런 순간들은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며 나는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단지 작가의 글처럼 오늘 저녁에 먹은 곱창이 맛있었으며 친구와 전화를 하며 웃었고 어스름한 저녁에 뜬 달이 예뻐 보이는 것으로 그것들로 충분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아지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를 견디게 했던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롱님의 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건 내일 당장 백수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수입이 없어도 직업을 잃지 않을 수는 있었다. 이번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다음 달에 10만 원도 벌지 못할 일이었고 발전하는 세상과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허우적대는 일이었다. 정해진 월급과 규율, 평일과 주말의 경계 없이 자유롭고 적막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버리다 포기한들 누구도 나무라지 않았다. 손님 없는 식당이 되었다가 전단지를 돌리는 거리가 되었다가 인산인해한 이벤트장이 되었다. 새벽부터 높은 산을 오르듯 숨이 차기도 했고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기도 했다. 고민과 선택엔 혼자만의 책임이 뒤따랐으며 무력을 느껴 멈춘 사이에 사람들은 길을 건너고 있었다. 나도 이 길을 건너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물어볼 사람도 알아낼 곳도 없었다. 낭만을 쫓다가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을 따르다가 나를 잃기도 했다. 언젠간 터질 듯한 풍선을 잡고 하늘을 떠다니는 기분으로 한쪽 손엔 희망과 믿음을 쥔 채 다리를 힘껏 움직였다. 혼자서 집을 짓고 잠을 자고 텃밭을 가꾸며 땅을 넓히는 동안 엄마는 이제라도 취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며 걱정했다. 원래 먹고 사는 건 똑같다는 대답을 늘어놓았지만 사실 우리는 아주 다른 길을 찾는다. 10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음악만 했던 친구도, 기껏 재수까지 해서 미대를 졸업한 친구도, 연기를 놓지 않으려 생을 유지하던 언니도, 수십만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를 쓴 동생도 그랬다.
목표했던 게 상실되면 강 위에 둥둥 떠서 아득바득 살아가는 꼴이 되었으므로 불안하면 도전할 수 없고 우울하면 지속할 수 없으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홀로 힘을 길러야 했다. 갖가지 방법으로 견디고 일어서면서 꼬리를 자르고 단순해지기도 하면서 쏟아지는 구슬과 뒤섞인 손처럼 방황하더라도 날아가지 않고 처연히 흔들릴 수 있도록 지금이 어디인지 혼란해도 피로와 권태를 이겨낼 수 있었고 태풍이 몰아쳐도 힘을 주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이곳에서의 내가 가장 선명하기 때문이었다. 남모를 불안과 고독 속에서도 살아가는 이유와 행복을 밀접하게 느낄 수 있었고 이방인의 심정이 이어져도 이미 마음 한 곳엔 튼튼한 집이 지어 있기 때문이었다. 분명 자유로워 보이는 삶을 살면서도 자유를 갈망했다. 그래서인지 내 그림엔 창문이 많다. 나비와 새처럼 하늘을 날거나 물속을 이용하는 것들도 자주 그려낸다. 완성하고 나면 숨이 조금 트인다. 종종 닿지 않은 곳에 나를 휙 버려두고 오고 싶다. 목 안으로 밀어넣은 생각들은 신발 속 모래를 털듯 쉽게 뱉어지진 않으나 손상된 나를 그대로 방치하긴 쉬웠다. 그것은 모두 지난 기억과 착상으로 남았고 나는 줄곧 뒤엉킨 자신을 원망했다. 그럼 더 슬퍼해야 할 텐데 이미 말라버려서 텅 빈 것 같았다. 그럼 더 가벼워야 할 텐데 갈수록 무지근한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한 줌씩 버리며 버텨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무엇도 놓아주지 못하고 숨을 참으며 지냈다는 걸 느낀다. 그러니 포화된 시선에 무엇이 담겼을까? 담기 위해선 비워낼 줄 알아야 하고 비워내기 위해선 잠시 멈추어 놓을 줄 용기가 필요한 법인데 나는 지나치게 숨기고 지나치게 솔직해질 위험을 다스리는 데만 온 힘을 썼다. 이리저리 흩어지고 불분명한 산란하고 균열된 나를 한자리에 모아놓는 기분은 조용히 즐겁다. 나를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온전히 허락하는 시간이다. 발목에 모래가 튀어도 내놓을 것 없는 이야기들이 입속에 한 움큼 차 있어도 마주한 나와 악수하고 실패할 자유를 가지는 것만큼 든든한 게 있을까? 불온하게 얽힌 인간을 하나씩 풀어내고 감싸주며 장엄한 화음을 이루는 것만큼 자유로운 게 있을까? 내게 근사한 아포리즘은 없지만 이런 생각이 든다. 깝깝한 일상에서의 자유란 며칠의 여행처럼 도망치듯 떠나는 게 아니라 백화점에서 마음껏 쇼핑할 수 있는 여유가 아니라 통제와 제약, 규율 속에서도 내가 누리는 자유를 충분히 긍정하고 만끽하는 일이라고 해목에 들어눕는 나태한 시간뿐 아니라 내가 선택한 모든 시간에 대해 자연스럽게 가치를 느끼는 일이라고 말이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